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 2월 24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오늘 영상 올릴 계획은 없었는데 오늘 증시가 폭락하는 반전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없던 영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일단 아침에는 아마 잔치집 분위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호우로 와서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셨을 것 같아요. 여유를 좀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잠깐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2.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국장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아직 흐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낙폭이 있었지만 올라갔죠. 그죠? 나스닥은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3.9%, 장중에 마이너스 3.9%까지 거의 폭락하다가 마이너스 0.5로 올라섰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구름대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서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변화의 멘트를 치느냐. 사실 큰 변화의 멘트 칠 일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고조시키진 않을 것, 미미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좀 있었고요. 당장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 그 다음에 채권 매입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 기술주들, 급락하던 대형 기술주들이 반전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는 테슬라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등등 다 여기 포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 기술주들한테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반전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미국 시장이 전략 후각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아침에 개장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가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오늘 돌발 악재가 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시장의 악재라는 것은 사실 아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코스피거든요. 개장하고 나서 살짝 마이너스 출발해서 쭉 끌어올렸다가 오전 11시 넘어서 한 12시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그죠? 오후장에 거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거의 3.2% 거의 폭락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잠깐만요.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큰 그림하고 이제 작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중국 상해 증시, 그 다음에 홍콩 H, 항생지수 전부 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마이너스 2.3이요. 그 다음에 홍콩 H가 장중에 우리 3% 이상 급락하고 항생지수도 거의 3%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죠? 이 영향을 이제 우리도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악재가 있었느냐? 이거죠.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중국도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당장 중국 시장이 지금 당장 과열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른감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오늘 홍콩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세, 그러니까 얘네는 주식 거래 인지세라고 하는데 이 인지세를 0.1에서 0.3으로 상당히 큰 폭이죠. 그죠? 큰 폭으로 인상을 한다.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오늘 중국 시장, 홍콩,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패닉이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조금 언제 이렇게 악재가 생기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이 이런 데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물량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볼 거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느냐.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중국은 오늘 홍콩 거래세, 증권 거래세, 이 인지세 인상할 것이다. 이거는 악재죠. 악재인데 이전에 없던 악재니까 사실 이거는 신선한 악재입니다. 새로운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갈 것이냐, 이럴 가능성은 지금 당장에는 좀 낮다. 그러면 이 악재는 뭐 지속 가능해서 뭐 앞으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내내 이뤄지는 그런 악재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도 아직은 완벽하게 하락 반전하면서 이제 뭐 이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끝나더라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일은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같이 정말 역대급 이런 악재들이 생겼을 때나 그런 거고, 보통 빠지면 또 올리고 뭐 그렇게 다다가 이제 하락한 게 대부분이에요. 오늘 뭐 사실 누가 팔고 누가 사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마 많은 종목들이 보시게 되면 거래소에서 오늘 이건 거래소입니다. 상승 종목이 57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835개가 하락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느냐? 코스닥은 그죠? 한 130개 정도가 상승했고 한 1250개 정도가 하락했으니까 뭐 양시장 합쳐 거의 한 2100개 가까운 종목이 거의 대부분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솔직히 뭐 1등주가 어떻고 뭐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사실은 뭐 최근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조정 받았으니까 이쯤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등 대형주들은 깨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에 1등 대형주들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삼성 SDI 진작에 다 매도했고, 이거 삼성 SDI입니다. LG화학 같은 것도 진작에 매도하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기아차 같은 것도 그죠? 진작에 여기 매도하시라고 그랬고요. 현대위아 이런 애들도 여기 전량 다 매도하시라고 해서 포지션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다 매도했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 월요일날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기차나 배터리나 뭐 이런 쪽으로는 추가로 매수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1등 대형주들.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그냥 계속 가보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오닉5 공개가 되었는데 별 영향을 못 받았죠. 그럼 결국에는 가격적으로 뭔가 생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좀 놔두고 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수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시장이 어디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종목 하나하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 앞으로 깨질 것이냐, 반전이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 재료가 있냐? 없습니다. 최근에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눈치 보면서 늘어졌던 거예요. 시장에 재료가 없으니까. 시장의 재료는 싸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싸지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는 게, 사실 이게 오늘 안 나오고 한 2주 전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기간 조정, 저 긴 시간 동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거든요, 시장이. 그죠? 시장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거의 뭐 기진맥진할 정도로 데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쏟아지니까 거기에선 거의 이제 패닉이 오는 거죠. 잘 버티던 분들도, 시장 대응을 잘 하시는 분도 이제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물론 걱정이 됩니다. 보통 오늘 같은 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2100개 가까운 종목이 뭐 1, 2%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은 거의 100명 중에
오명은 매도, 지금이라도 매도, 현금화, 이거를 외치죠.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양봉으로 돌면 또 매수해야 되잖아요. 나 못 안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이틀 반등 나오면 또 사야 되잖아요. 높은 데서. 뭐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1년 12달을 딱 놓고 보면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1년 12달을 딱 놓고 보면 버는 달이 있고 잃는 달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돈을 잃는 달, 그 돈을 잃는 달 벌면 더 좋고 최대한 덜 잃고 벌 수 있는 자리로 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가정은 있죠. 이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죠? 이런 판단이 아니라 아직은 그런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냐? 가격 매릿이 생겨야 됩니다. 가격 매릿이 생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지금처럼 급락을 해야 돼요. 진짜 곡소리 나게 걱정도 되게끔. 여기도 그랬잖아요. 10월말. 근데 여기 저는 오늘 무슨 얘기 드리면, 야 이거 2950도 한번 좀 깨는 게 좋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래야 이 시장이 삽니다. 분기점이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예, 여기 2900에서 코스피는 2900에서 2950이 깨지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900입니다. 근데 이 앞전이 얼마냐? 거의 900선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작년 9월 달의 고점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 대략 한 8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70에서 900이 바로 요 라인 정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121선이랑 맞물려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900이고요. 여기 970입니다. 그러면 870이죠. 870, 여기 900포인트.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50, 2900. 저 3000 오늘 깨졌는데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뭐 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이제 반전이 나오느냐예요. 그죠? 반전이 나오느냐.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많이 들고 있느냐. 1등 대형주들 없어도 된다라고 그랬죠, 제가. 물론 저희도 일부 남겨둔 애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일부 남겨져 있고, SK하이닉스도 일부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오늘 절반씩 다 날렸고, SK이노베이션 진작에 날렸고, 그 다음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동안에 많이 회피는 시켜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KC 같은 것도 진작에 다 매도 처리했다고 그랬으면 SKC, 그 잘 나가던 SKC도 다 매도했다라고 그랬고요. 그죠? 네. 1등 대형주들, 걔들은 코스피가 저점 만드는 선에서 뭐 먹을 벽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들을 더 매수할 계획은 없어요. 저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갈 생각. 예를 들어서 오늘 신세계 같은 거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신세계는 오늘 1.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죠? 저 꼭대기 있는 애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여기라고요. 아직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얘네들 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쭉 올랐다가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올랐다가 조금 줄어든 것 뿐이에요. 뭐 걱정되면 팔고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무엇을 들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저 밑바닥에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식도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뭐 테슬라니, 아마존이니, 페이스북, 구글이니, 뭐 엔비디아니, 반도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애플이니, 이런 기술주들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최근에 뭐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정유주들도 가장 밑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카니발이니, 크루즈 관련한 종목군들도 가장 밑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항공주들도 전부 다 밑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런 애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 종목군들을 좀 가져갈 생각이고, 오히려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도 있었을 텐데, 보통 오늘 같은 날은 뭐 사실 그 손이 안 나가죠. 응?
그렇다고요. 그래서 1등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기술주들입니다. 그죠? 예, 여기는 자동차도 기술주로 봐야 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내연기관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니 2차 전지니 뭐 장비주, 소재, 부품 이런 애가 다 이 동네입니다. 그럼 여기는 대형주 1등주들도 있고 코스닥의 기술주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기술주들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한편에 있는 애들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그죠? 그다음에 거래소에 이제 경기 회복 수혜 종목군들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쪽보다는, 그죠? 그동안에 물론 100% 매를 안 맞을 수도 없고 비를 안 맞을 수도 없어요. 그죠? 저는 1등 대형주를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할 계획은 없다고 했고 어제도 안 했어요. 오늘도 안 했고 저는 오로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 많이 하는데 일단 내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중요한 지지선에 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증시가 하락 출발하거나 하락 마감하는 거예요. 속보.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은 개파락 출발해서 전략 구간 초반에 좀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2950도 일시적으로 좀 깨지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지수 선물이 오르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그런 반전의 그림이 좋습니다. 여기서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최악이고요. 그죠? 이런다거나 아니면 전략 구강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돌려서 이런 반전이 좀 나온다든가, 뭐 여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 다시 박스 코너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게 유효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종목 하나하나를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내일 아마 테스트를 거칠 것 같아요. 코스피는 2900에서 2950,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에서 대략 한 900포인트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돈을 잃어도 표정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 종목은, 그죠? 멀리 가면 됩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세상 이후를 준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오늘 보니까 아니다. 이 얘기는 패스하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사실 오늘 제가 예정이 없던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자, 내일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무엇을 늘릴 것이냐, 저는 그냥 분명해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 무엇을 낼 것이냐, 무엇을 보유하고 계속 할 것이냐,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소도 코스닥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상에서 당장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없고, 그죠? 유동성 흡수하는 뭐 이런 거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런 것 같아요. 다만 재료가 없으니, 재료가 생기려면 시장은 떨어져서 가격 메릿이 생기는 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내일 시장 보고 또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안녕.